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지자체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고민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시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지방 농촌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요. 전 광역의원이기도 하셨습니다. 장수군에 계시는 양성빈 지방의정 활동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잘 지내셨죠? 네,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먼저 우리 제주시 시청자 여러분하고 전라북도민 그리고 장수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자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군 전 도의원 양성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TV 앞에 이렇게 서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뵌다는 뵌다고 생각하니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성빈 소장님께서는 도의원을 하셨죠. 네네. 예, 제 기억으로는 10대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2014년도부터 네네. 예, 18년도까지 네. 예, 4년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좀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북도청 공무원 도조에서 뭐 열심히 하시는 의원 선정도 됐었다고 제가 네, 그때 그 들었습니다. 베스트 의원상을 받으면서 네. 굉장히 좀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농촌 정책에 깊은 관심도 갖고 계셨고요. 네. 고향 기부제 네. 또는 요즘에 칼럼을 통해서 경매 제도를 좀 바꾸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정치는 어떻게 좀 관심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나요? 예. 네, 정치에 관심을 어떻게 가졌냐 또 여쭤보니까 네네. 좀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신가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주 좀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가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2학기 취업을 나가게 됐고 그때 당시가 9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네네.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때는 뭐 선거권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우연히 지켜보고만 말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나왔던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우유 CF를 하나 찍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 집에서 TV를 시청을 하는데 근데 그 우유 CF를 이렇게 보는데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이 저렇게 깨끗함의 대명사인 우유 CF를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막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또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갔는데 네. 그때 당시 한참 뭐 이렇게 주가를 올리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네. 뭐 실업계 고등학교 거기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셨죠. 뭐 실업계 고등학교 또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네. 하시고 뭐 인권 변호사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뭐 청문회 스타가 되는 그런 네. 과정들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기는 아니었는지 싶은데 나도 실업계 고등학교 그러면 나도 변호사 시험을 한번 사법고시를 한번 봐야지 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인권 변호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그렇게 조금씩 가지다 보니까 진짜 하나씩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디자인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좀 정리를 잘 하고 법대를 다시 편입하게 됐죠. 그래서 롤 모델이었나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게 롤 모델이 네,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롤 모델이었고 저런 삶을 한번 산다면 네. 정말 남자로서 멋지겠다. 예. 그냥
좀 단순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정치였고, 근데 첫 관문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법고시를 좀 도전하다가 실패도 맛보고, 그래서 또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녀와서 보니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군수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시군 의원님들, 우리 이제 장수 같은 경우는 군의원님들이 계신데 저걸 보면서 지방자치, 지방정치도 또 하나의 영역이겠구나. 정치가 꼭 국회의원만 해야 정치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다시 꾸면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등록하는 중에 이제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님의 좀 제안을 받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국회 와서 비서관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서관을 갔다 와서 도의원에 도전을 했고, 그게 또 마침 정말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인지도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을 해주셨고, 이제 그런 힘으로 도의원 하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그때 그 시기가 가장 즐겁고 도의원 했던 시절이 그래서 더 큰 꿈을 좀 가지고 도전을 했던 거였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이 정치를 저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좀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 과연 양 소장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 보통 다른 분들께 네. 저의 정치적 신념을 얘기를 하면 물론 한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정치가 한자로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바를 정자에 병 고칠 치자를 써서 바르게 병을 고쳐나가는 거, 그게 정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항상 제 슬로건으로 양성빈의 정치는 땀입니다. 바르게 병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좀 땀을 흘려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주 소통하는 편이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쁜 것들을 고쳐보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모토를 갖고 계시는군요. 자, 그 소장님께서는 농업 발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는 경매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경매제에 대한 그런 폐해들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경매제를 시행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입니다. 그래서 경매제를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자기가 그 가격을 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유통상의 문제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도매 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 경매사들에 의해서 그 법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다 결정되어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농민이 같은 물건을 다른 시장에다 내면 그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5배까지가 차이가 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고민해 보면 농민들이 그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매제도도 물론 거기에 장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제와 시장 도매인제를 좀 같이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강서시장이 시장 도매인제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아직까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단정지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병행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제값받는 농산물, 제값받는 농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키운 농산물 그 가격은
농민이 결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농산품 가격이 비싸다, 채소 가격이 비싸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추나 상추나 뭐 이런 농산물들, 사과나 이런 농산물들의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이제 그런 것들도 저도 여러 번 접하기도 했는데 뭐 농산품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가격의 등락폭이 아무리 뭐 좀 높아도 높거나 낮거나 해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호주머니가 그렇게 넉넉지가 못하게 된다는 말은 네네. 예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을 해 보자. 예,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북 발전과 우리 장수군 쪽 예, 농업 발전을 좀 이 안 되는 이유, 저해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인구의 이동이 네.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게 국가 전략적으로 너무 경제 산업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인구가 이동되다 보니 양적 질적 감소가 생겼습니다. 양적 질적 감소가 생기다 보니 우리 농촌 지역이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양적으로도 줄고 질적으로도 줄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우리 지금 전라북도 사회가 그다음에 저희 장수군이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인구 감소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 인구 감소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건 세계의 문제이면서 이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각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죠. 네. 농촌의 인구의 감소 그리고 농민의 고령화는 뭐 어제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지만 과연 이제 이 인구를 지키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키고 여기에서 보람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나갈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뭐 내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사실 썩 효과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문화 정책들, 어르신들 뭐 복지에 대한 정책들, 뭐 수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과 농촌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게 거의 66% 정도, 2017년 기준으로 66.3%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네. 그만큼 농업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뭐 경제도 있을 것이고 의료, 교육, 뭐 문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거 환경이죠. 네, 그걸 통틀어서.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 분야인 거고 저는 좀 더 이게 조금 발전해서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인류 공통의 재산인데 농민이 들어갔냐? 왜 농민만 주자는 얘기냐? 농민만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농업을 먼저 좀 농민들을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보자. 그렇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농업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중에 식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고 하지만 농업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폐해를 생각해 본다면 전 국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는 절대 곤란하다. 뭐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게 효율적이지 못했고, 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현재는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 기본소득이 농민 기본소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식량이라는 것이 이제 식량 전쟁까지도 네. 뭐 현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면을 지금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려면은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 대한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자.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농업이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건. 실제로 농업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는 네, 것 맞습니다. 같지만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네. 그 스위스 같은 경우 77% 정도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혹시 아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자 그런 이유들이 네. 그만큼 시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많이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농업 사실은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물론 기계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가장 육체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농업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농업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병행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출산장려금도 필요한 거고 뭐 다른 기타 복지 정책들도 필요하고 뭐 기타 뭐 SOC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누군가 좀 고민해보고 좀 다음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뭐 광역자치단체장, 뭐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방 분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네네.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결국 지방 분권이라는 게 중앙 집권화돼 있는 권력을 네.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 지역을 잘 살게 만들어 나가는 결국은 지방 분권이 되면 장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장점이 결국은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내 몸에 어딘가 아프면 내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도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방 분권이 그냥 행정구역상 이렇게 딱, 뭐 땅을, 여기까지는 장수군, 여기까지는 진안군, 여기까지는 무주군 해서 나눈다고 해서 그게 지방 분권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재정 분권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자, 이번에 뭐 작년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했지만 네.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 대해서 혹시 사회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쓰여지는 건 지방이 60%를 정도를 사용을 하고 국가가 4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근데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 정도 돼요. 자,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아직도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정구역만 나누고 지방자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이 되려면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국세 지방으로 이전해야죠. 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자, 최근에 나온 민주당에서 얘기한 메가시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자, 각 도시의 장점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생산 구조를 만들어내서 그 지역을 살려보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취임할 때 우리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자,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니 결국은 이 동네 하나로만 이 지역 하나로만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으니 주변에 있는 도시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 분권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주 완주 통합 얘기도 그런 기반인 거고 새만금 시를 만든다는 것도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뭐 무진장을 통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저는 통합에 대한 찬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전제가 있는데 주민들의 뜻이 먼저 모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냥 화두를 던져서 통합을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논의들을 시작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방 분권이 재정 분권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재정 분권을 통해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통합에 대한 논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서로 경쟁력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완전 개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 안에는 아마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포함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뭐 법들이 각자 이런 개별법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방자치법 하나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또 뭐 조세법이라든지 그럼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안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큰 틀의 결단이 예, 좀 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된 그런 권력들, 재정에 대한 그런 권력들을 내려놓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조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장했던 게 사실은 고양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네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양기부제가 중앙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라는 측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런 이유로 사실은 고양기부제를 제안을 했던 거였고요. 또 거기에 하나 답례품을 주게 되면 유통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함한 그런 안을 사실은 만들었던 거고 그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긴 했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당시에 그 전국 최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국 최초로 고향 기부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 보완하자, 더 튼튼하게 하자. 라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초는 분명히 아니고요. 네. 2007년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네, 대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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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일본의 고양세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양세라는 이름으로 몇 번 논의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국회의원님들도 좀 약간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마련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고양세에 대한 그런 생각들, 야 정말 그냥 어감 자체에서 좋은 제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거를 갖다가 한번 좀 실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야 뭐 또 다른 세금이냐 이건 또 다른 세금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고향 기부제라는 그런 단어였고 그게 2016년도 3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건의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정부와 청와대 각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제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네. 그걸 공약으로 채택을 해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약으로 채택을 하고 20대 국회에서도 한 14분 정도 제가 기억으로 그렇게 법안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통과가 못하고 전부 임기 만료 폐기가 됐죠. 네네. 그러다 21대에서 우리 지역의 뭐 한병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5분의 의원님들이 그걸 또 다시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행안위까지 이제 통과를 되는 과정 중에 약간 좀 형태가 변형은 네, 됐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흡사하게 있어서 그 형태는 별로 중요치 않고 이 정치 기부금 같은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30% 이내에서 이렇게 주자.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액을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16.5%,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을 기부를 했을 때는 33%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안으로 지금 행안위 안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법사위에서 좀 발목을 잡혔죠.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혔는데 올해는 좀 고양기부제가 좀 통과가 돼서 우리 농업
농촌에 좀 희망이 되기를 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오롯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네, 각종 이제 총론은 이미 작년에 다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강론 자체가 네,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완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네, 해야 되는 몫이고 역시 고향 기부제 역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을 해서 이제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을 좀 속도감 있게 이게 좋은 것이다.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할 수 있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들은 좀 속도감 있게 좀 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안했던 예. 제안했던 저는 마음이 바쁜데 다른 분들은 또 뭐 긴급 현안들이 사실은 워낙 많으실 테고 뭐 그리고 그럴 또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네. 여야가 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예.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젠가는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시기가 좀 빨라졌으면 하는 그래서 또 이 방송을 보시거나 뭐 그런 정치인들이 계신다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농업이 결국은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고향의 개념하면 뭐 농업 농촌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농업 우리 전 국민들을 위해서 다 농업뿐만 아니라 뭐 상업을 하시는 분도 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다 돌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식량 주권을 고민하고 우리 농업 농촌이 살아야 전 국민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흘렀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과 제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깨끗한 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더 소통 잘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신축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양성빈 지방의정 활동 연구소장을 모시고 관련된 대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제주시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양성빈 지방의정 활동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귀한 분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